자,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남았는데 하나는 윤석열의 아방궁, 하나는 여론조사로 한번 갈 텐데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퇴임 후에 사저 경호 140억 원이 들어갔다. 사저 경호 시설을 짓는데 나 이거 보고요. 나 오늘 뭐 여기 몇 번 나왔으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개새끼구나. 그 뭐 재정 건전 대정이니 뭐 어렵다느니 무슨 여기저기 세금 다 깎아주면서 나한테 쓰는 것만 후덕하게 지금 넉넉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무서운 음모가 들어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이야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동아일보 보도. 여권에서 윤 대통령 단독주택 형태 사저 준비하기 위해서 강원, 경기, 양평, 가평 등을 물색 중이다. 이란 얘기가 나와. 이게 동아일보 말이라는 게 중요하죠. 이제 이걸 이제 가져온 게 최민희 의원이에요. 이따가 박근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박근혜 사저에도 최민희 의원의 단독이에요. 긴축 재정 외치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국민에게는 나만 빼고 희생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핵심 퇴임 후 경호시설 예산의 140억 전임 2배 규모다. 근데 밑에 분홍색으로 지금 줄쳐져 있는 게 강원, 경기, 양평 등이 거론된다. 자, 그러면 뭔가 하나 프레임이 완성되지 않아요? 뭐냐면은 양평 고속도로 정점을 바꿨지요. 근데 저 사저 경호시설은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 것이 아닙니다. 국가시설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 종점 있는 그 지역으로 저 시설이 간다면 김건희, 최은순의 ESIND의 땅을 국가가 돈 주고 사야 돼. 그거죠 바로. 네, 돈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거기에 살면서 이 땅을 국가에 파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땅값을 이만큼 띄워놓고 이제 국가 눈탱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다시 그게 원쿠션 먹여서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평 땅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드러났을 때 그게 뭐 다른 사람의 명의건 아니건 간에 자기네 땅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상상력이 없는 걸까? 그러니까 여기 거론되고 있는 양평 그리고 가평, 강원 여기 역시 다 땅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벌고 국가 세금으로 그 지역에 경호하게끔 만드는 데까지 만들어지는. 열받아요. 근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유와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니 사실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난다고 해서 땅값이 오르긴 하겠지만 거기에다가요 무슨 뭘 휴게소를 지을 거예요. 뭘 무슨 연수원을 짓고 그럴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그런 거라고 봐. 굳이 말하자면. 자, 140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139억 8천만 원입니다. 땅을 사고 하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예. 경호시설을 짓는 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짓는 건물의 건축비는 어떤 그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풀리고 싶다고 해서 부풀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부풀릴 수 있는 건 땅값이죠. 그러니까 그 땅이 도대체 어디길래 어디를 보고 있길래 저렇게 큰 돈을 땅값으로 매입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건가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실이 이제 들켰어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 근데 대체적으로 저렇게 확정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저 말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탄핵을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 많은데 네. 이게 나중에 임기 후반으로 가면 원래 140억 정도 측정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늘리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가 그러니까 그 임기 후반에 이제 무슨 그 퇴임 이후에 진해를 사저를 짓는다, 경호동을 짓는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탄핵을 통해서 전직 대통령 자격이 박탈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민단체가 사준 대구의 그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래 제목이 있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가 봤을 때 나는 사저로 못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알게 모르게 그렇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지. 지역에 따라서 뭐 땅값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막 금액은 많이 책정할 수 있는데 저게 이제 혀가 길어진 거죠.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 더 올라갈 수도 있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 김건희에 대한 의심은 선거 개입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드러난 것은 관저 공사 의혹이잖아요.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계약 과정에서 법규 위반 있었다. 가장 보수적으로 나온 거예요, 저게. 조선일보. 그러니까 자기 관련 업체들이랑 해서 무허가 업체가 수의 계약하고 하면서 그 돈이 얼만큼 김건희한테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심지어는 어떤 의심까지 있냐면 부산 엑스포에도 김건희 관련 업체가 부산 엑스포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5천억이 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게 순수하게 계속 도둑질하던 사람이 관저 관련한 거에 자기 이득을 안 넣었겠냐라는 의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하나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방면에 다 골고루 나쁜 짓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뻔한 거죠. 누가 그걸 순수하게 쳐다보겠습니까? 이번에 그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떠나서 정치에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지금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다 사실이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봐봐요. 140억이에요. 그중에 대부분은 땅값이에요. 양평에 고속도로 종점이 나온다고 한들 이 금액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는 돈이야. 140억이요. 딱 거의 대부분 땅값이라니까요. 건축비는 몇 억밖에 안 나와요. 보통 다. 근데 그 돈을 그러니까 뻥 튀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여기 절대 못 팔아. 보통 시장의 구조는 그런 거야. 네. 그러면 딱 그 땅을 타고 사고 싶은 사람이 가격을 올려주잖아요. 진짜 필요한 땅이면. 근데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사실은 같은 주체라고 하면. 근데 그 돈은 국민 세금이라고 하면. 야,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짜리 땅을 평당 10억에 팔아서 사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140억이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아또 요즘에는 강남 같은 데 가면은 뭐 한다 그러지만 강남에 웬만한 중소규모의 빌딩 세우는 것도 그 정도면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윤석열 아방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봉화 사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이건 보세요. 당시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아방궁이라고 했던 사건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진짜 아방궁이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사저를 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2억 얼마 들어갔단 말이에요. 좀 더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 2억 5천,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 62억, 이명박 67억, 박근혜 67억, 윤석열 140억이에요. 근데 이게 이명박 때 사건이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제 끝나고 이명박이 사저 지으려고 할 때 지금 경호동 부지가 42억이네 어쩌고저쩌고 그 저 신사동인가 저 논현동인가로 안 들어가고 내곡동으로 간다 그래갖고 요걸 또 이명박의 아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국고를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보도인 거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보세요. 그때 그 당시에 노무현타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값으로는 아마 봉화마을이 가장 적은 거고. 싸죠. 근데 이제 그 면적이 넓었던 거죠. 그 다음에 홍준표하고 나경원이 대표적인 인사였어요. 아방궁이라고 했던. 네. 저거 나중에 혀가 길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홍준표가 아방궁을 했던 이유가 국비가 투입이 돼서 거기에 뭐 얼마 정도의 국비,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합치면 1,000억이 넘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뭐 들어가는 무슨 뭐 도로 정비 사업이니 여러 가지 다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1,000억이 넘는다 이렇게 억지 혀가 주장을 길어졌는데 했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국가 고속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어서 만약 그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수조 원이 들어가는 거랑 그렇죠. 똑같은 원리지. 항상 할 수 있는 그게 그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투입되는 돈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방궁이라고 혀가 길었던 거고요. 그 나경원도 그때 마찬가지거든요. 아방궁이라는 표현. 근데 이걸 주도했던 게 홍준표, 나경원 등이었어요. 나경원 그때 사진 한번 보여. 나경원 후보는 봉화 사저에 와서 아방궁인지 직접 확인해라. 그러면서 봉화 사저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그 경호동을 짓는데 2억 5천밖에 안 들어갔는데 윤석열이는 140억을 아무리 시간차가 있다 그래도 그렇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봉화마을 기준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이걸 되게 의식을 했을 것 같은데 양평은 봉화마을보다는 땅값이 비쌀 수 있죠. 서울이랑 가깝기 때문에. 예.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평산마을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계속 공격했던 놈들이 이걸 공격했던 놈들이 지금 윤석열은 140억을 책정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윤석열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땅이 위치가 뭐 자기가 어려운 시절 지냈던 뭐 강릉의 뭐 작은 도시, 강릉의 작은 마을에 저 관절을 짓는다. 그러면은 140억까지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예상하듯이 그 서울 외곽 또는 경기도 양평 그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떤 미루어 짐작하듯이 땅값을 올릴 거 아닐까. 서로 지금부터 이제 서로 땅을 주거니 팔거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회전 거래를 통해서 이게 땅값을 올려놓지 않겠느냐. 다 그렇게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2026년도에 119억 완공 및 입주가 들어가는 2027년도엔 8억 2,300만 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11억 6,900만 원 합치면 총 139억 8천만 원. 사실상의 140억. 이거 이렇게 될 수 없게끔 그렇죠. 네, 사법적으로 좀 저게 국립호텔 140억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다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땅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은 주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야 정말 윤석열은 모자라도 김건희 대가리는 정말 잘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탄핵되거나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되어서 퇴임하게 되는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사저를 지어주거나 하는 국민 세금 투입하는 걸 좀 제한할 수 없나요? 빨리 국회 들어가서 좀 해주세요. 자 하나 더 답답해 있어요, 여러분. 네? 더듬지 마세요. 무시할게요. 이게 이제 최민희 의원의 또 다른 단독이에요. 박근혜 2년 쓸 경호시설에 54억 투입. 야, 이게 민주정부에서 난리 났을 거야. 내년 20억 예산 배정. 이게 뭐냐면 박근혜가 탄핵돼가지고 경호시설 이게 이제 끝나요. 유효기간이. 2년이면 끝나는 거야. 탄핵된 대통령이라. 근데 여기에 이미 2년 쓸 경호시설에 54억 투입합니다. 근데 2년에 몰빵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저거는 경호시설과 어떠한 관계로 54억이 되어 있는지 어떤 뭐 리베이트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2년에 54억을 투입을 해요? 이 박근혜가 뭐 얼마나 돌아다닌다고. 집안을 무슨 철옹성으로 만들 거예요? 아니면 뭐 유리 돔을 씌울 거예요? 54억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탄핵당한 대통령은 사실 전직이라고도 안 붙이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 지금도 조중동 같은 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JTBC하고 MBC는 꾸준히 박근혜 씨라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라고 하는데 저기 뭐 퇴임 후 예우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싹 바꿔야 돼요. 아무것도 해주면 안 되는 거지. 참 대한민국이 사실 그런 거죠. 지금 윤석열 아방궁이 지금 돌출했다는 말씀 드릴게요. 야, 얘네들은 진짜 손도 크지만 겁이 없어요. 진짜 되는 거였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사저로 들어간 다음에도 많은 법적인 컨설팅 같은 걸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법적인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그동안의 인맥들 그리고 김건희의 인맥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엄청난 청탁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전관 비리 수준으로 전화로 갖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나중에도 뭔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예. 오죽하면 이런 의심을 하겠어요. 고속도로 종점 바꾼 이유가 이런 거였더라고 물어보는. 그러니까 도저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자들. 여기까지. 자, 자두 꼬미 푸우님 이분이 애기 엄마시죠. G.O.D에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래요. 노래 제목이 이는 경부부 학교로. 무슨 언감생심 경호시설이야. 동건오이님 경관절을 혹시라도 짓는다면 후쿠시마에 지어라.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 후쿠시마에선 폭발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자인데 거기다 집어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네, 자. 박용수님 밝은 새날이 올 때까지 화이팅 하셨고요. 조미경님 아까 읽어드린 것 같고요. 자. 폐가 입신님 뭐 두텁게 도와준다며 연병 사우나실에 의상 탈의실에 퇴임 후 지 살집만 두텁게 돈 쓰네 번개불에 멧돼지가 굽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굿.